집 주소 정확히 모릅니다. 하여튼 기흥역 주변입니다. 자기 집 주소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용인 시민을 뭘로 보는 걸까요? 네, 현근택 후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가 말이죠. 선관위에 보면 용인시 기흥구 기흥영로로 되어 있거든요. 번지 아십니까? 아, 제 집 주소요? 예. 집 주소 정확히 모릅니다. 하여튼 기흥역 주변입니다. 아니 본인이 살면서 집 주소를 모른다고요? 구갈동입니다. 지금 선관위에 용인시 기흥구 기흥영로까지만 나와 있어요. 몇 번째인지 모른다는 거죠. 주거 형태는 뭡니까? 자택입니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월세입니다. 월세인데 왜 신고에 재산 등록 보면 월세 보증금 안 냈습니까? 월세 보증금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주거만 그쪽으로 주소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장전입 아닌가요? 의장전입 아닙니다. 아까 모두의 말이죠. 2006년부터 용인에서 활동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성남시장 후보로 나갈 때 말이죠. 이렇게 성남에 사는 현근택 변호사 이거 하셨죠? 이거 보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방송에서도 저랑 우연히 만나서 아니 수지 어디 사시냐 그랬더니 분당 산다고 하셨어요. 실제 거주는 분당에서 하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성남에 세금을 2006년부터 냈다고 말씀하신 자료도 내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인에 지난 4년간 실제 거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사는 최근에 왔고요. 그게 사실 실제로 뭐 거주 여부도 문제 있지만 용인에서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인에 제대로 사시지도 않고 본인 용인에 제가 예전에도 모르시는... 동천동에 살았고요. 우리 애들도 동천동에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사셨지만 지난 4년간이 제 질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월세를 그러면 보증금도 없이 사셨다는... 당연히 보증금 있죠. 근데 보증금이 왜 안 나옵니까? 재산 기준이 아마 작년 말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올해 월세 들어가신 거예요? 답변을 하셔야죠. 계약 기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신고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수원시 제2부 시장 할 때 출퇴근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출퇴근 어디서 하셨어요? 출퇴근은 분당에서 했습니다. 분당에서 하셨죠. 그러니까 지난 4년간 용인 사신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왜 지난 4년만 따집니까? 제가 용인에 동천동에도 그러니까 살았었고요. 용인에 대해서 애들도 용인에서 학교 다녔었고요. 실제로 용인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잠깐 제 질문이에요. 제 주도권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는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도 나왔어요. 2년 전 그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같이 경쟁했던 주자가 용인의 시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뭐 그건 성남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눈치고 들어가셨는데요. 지금 시장의 책무 중에 말이죠. 우리 용인 특례시에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있는 거 아세요?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 책무가 제4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지금 그 성희롱 사건을 저질렀고 그다음에 성폭력에 해당될 수 있는 준강제추행 변호를 또 하셨습니다. 스토킹 사건 변호도 하셨어요. 마약 사건 변호, 채용비리 변호, 전세사기 변호. 물론 변호사가 여러 가지 사건 변호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맡은 것들이 좀 고약해 보여요. 그리고 그 피고인들은 다 유죄 판결, 징역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이 시장이 된다? 아니, 시장의 책무, 이 성희롱, 성폭력, 이거 무관용 원칙인 거 아시죠? 이 무관용 원칙을 이거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느냐? 답변 시간을 주시죠. 용인 특례, 아니, 제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 여성 공무원들, 아니, 성희롱 시장 모시기 어렵다. 학부모님들도요, 여자 어린이들 두고 있는 학부모도 아니, 시장이 우리 아이 성희롱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침을 잘 이행하실 수 있나요? 잘 이행하겠고요. 성희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 모욕으로 고발했었고요. 모욕으로 고발했다가 합의하에 취하였습니다. 혹시 백이혁 씨랑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이제 주도권이니까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본인 때 더 하세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사건들 대부분 국선 변호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국선은 법원에서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살펴보십시오. 네, 법원에서 알겠습니다.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제가 그분들을 수임해서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이혁 씨 변호인의 특성에 아십니까? 대해서 백이혁 씨라는 분. 백이혁 씨 압니다. 기자한테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며칠 전에 어떤 기자가 취재했죠? 저한테요? 예, 전화 통화했는데 모른다고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했더군요.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그 백이혁 씨가 그 기자한테 왜 모른다고 하셨어요? 기자한테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이제 그 피해 입은 분이 고소 취하를 했잖아요. 2024년 5월에. 그분이 어떻게 취하를 하게 된 거죠? 서로 합의하에 취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자가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적 있습니까? 서로 비공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비공개라면 금품이 오갔다고 해석해도 되는 그건 뭐 겁니까? 본인이 판단하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네. 서로 공개했을 경우는 서로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무효로 하게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대중교통비 무제한 패스 이야기하셨죠? 네. 우리 청년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용인에? 아까 제가 퍼센티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숫자. 그 계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무제한 패스라면 청년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이용해도 되는 건데 네. 지금 청년이 28만 아마 9천여 명쯤 됩니다. 그 청년이 대중교통비를 무제한으로 이용한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그건 조금 이따 답변을 하시고요. 우리 현근택 후보 주도권 토론 7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남 사건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성남 사건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 모욕 사건이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후배 사퇴 이것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 사퇴를 했고요. 그 2차 가해 논란이 됐던 실명 공개는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7명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저와 상대 후보와 그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4분이 전부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제가 당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일 후보의 22년 공보물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약속 제대로 지켰습니다. 윤석열 시대 맞춤 시장은 이상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용인 공약 누가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용인 발전 협의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시절에 공보실장 지냈고요.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임을 굉장히 내세웠습니다. 최근에 저를 공격하는 거 보니까 뭐 힘자랑한다, 권력자랑한다 얘기하는데 그럼 이상일 후보도 22년도에 이렇게 힘자랑 권력자랑 하신 겁니까? 제 공보물과 제 4년 전 공보물입니다. 현 후보 현 공보물 비교해 보세요. 저는 일이라는 말만 들어가 있어요. 일. 현 후보 힘 있는 여당 시장입니다. 모든 현수막에 78개 거리 현수막과 캠프 현수막 일부에 힘 있는 여당 제가 질문 시장 끊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게 답변을 해주세요. 아니, 해보세요. 아니, 저도 사실은 답변할 게 준다 그랬죠. 힘자랑하지 아니, 마시고 힘자랑이 아니라 힘자랑 제가 질문한 게 이거잖아요. 네. 저보고 힘자랑 권력자랑 한다 그러는데 그럼 22년도에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얘기를 한 글자밖에 안 썼습니다. 사진 넣지도 않았어요. 그 앞에다가. 근데 본인은 22년도에 이렇게 앞에다 딱 사진 걸고 윤석열 시대 맞춤 시장은 이상일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도 힘자랑 권력 자랑한 거냐고 묻는 거잖아요. 묻는 거에 답변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답변하죠. 제 앞에 제 얼굴이 있어요. 현근택 후보 맨 뒷장.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보는 뒷장입니다. 여기에 대통령 저보고 힘자랑 권력자랑 한다는데 본인 아니, 보세요. 본인 이거에 대해서 힘자랑 권력자랑이라고 묻는 거잖아요. 왜 사진을 똑같이 한 장씩 넣은 거. 자, 이게 2022년 대선 때 있었던 사진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상일 그때 당시 공보실장이었나요? 아니면 전 국회의원이 뭐라고 썼냐면요. 이 사진을 올리고 호남에 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열정과 정성 그리고 정책을 싣고 12일 오전 전주를 출발해서 남원, 순천, 여주를 찾은 열정 열차는 대히트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올리는 사진을 올려놓고 대히트작이었다.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송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사실 그게 지금 용인시장 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진을 다리 올린 거를 문제를 삼으시는 건가요? 네, 오늘 토론에 잘 보셨을 겁니다. 자기 집 주소도 모르는 분이 용인시장을 맡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용인에 언제 얼마나 거주했는지 모르겠는데 월세를 오래 얻었던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어떻게 110만 용인 구석구석을 살피겠습니까? 시민들의 고충을 얼마나 들어드리겠습니까? 이런 점을 잘 헤아리시기 바라고요. 기흥 역세권 중학교 언론 보도 난 것도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교육부 지침까지 바꿔서 그 역세권 중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초중통합학교로 가닥 잡아서 경기도 교육청하고 다 가닥 잡아서 진행되고 있고 그와 연계된 것이 AEI 융합예술고등학교입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제 그 공약을 그냥 갖다 섰더라고요. 공약도 아니고 제가 진행해 왔던 사업. 시장을 뽑는데 자꾸 고립된 시장하는데요. 제가 지난해 8월경으로 이야기했죠. 구윤철 부총리 이야기해서 국가산단 조성 관련해서 제도 개선하고 동백신봉선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민선 7기 때 못한 거 한 거입니다. 현근택 후보가 2016년에 표창원 후보 캠프에 있을 때 동백 IC 불가능하다고 표창원 후보 이야기했을 때 다 같은 그룹이었습니다. 그 동백 IC 뚫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4년 동안 용인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근택 후보 저보고 낡았다고 하는데 이상일은 60대 중반이고 본인은 50대 중반이다. 나이 가지고 낡았다고 하는 이 낡은 사고 부조부터 고치시기 바라고 시민들께서 현명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